거실 한켠 오래된 시계 소리가 시간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이 집엔 모두가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씩 있습니다. 누구는 침묵으로 숨기고, 누구는 망각으로 덮고, 또 누구는 믿지 않기로 선택했죠.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잊고 싶지 않은 걸 잊어버렸고,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을 못 본 척하더라. 어쩌면 유령은 죽은 이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외면당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유령처럼 맴돌던 기억이 한 번의 고백으로 따뜻한 삶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부는 혼자 살던 익숙한 집을 떠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고된 하루는 여느 노인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딸 내외와 함께 지내게 된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낯선 거실, 낯선 공기, 낯선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표정의 사위, 서인호. 그는 언제나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말 한마디 높이지 않았고 웃는 얼굴로 정분의 의자까지 끌어다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냉기를.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듯 하던 몸이 아닌 듯 반응했고 몸이 먼저 반응한 이유를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거실로 나가보니 방 안보다 더 싸늘한 공기가 정분을 감쌌습니다. 거실 한켠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는 사위인호. 그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고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정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인호는 그 영상을 조용히 이상할 만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얼어붙은 채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기척을 느낀 인호가 돌아보았지만 정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인호의 눈빛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무언가를 감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그가 본 것들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진짜였다고, 그 눈빛은 기억의 왜곡이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딸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어젯밤에 인호가 휴대폰으로 이상한 걸 보고 있었어. 지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또 꿈 꾸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헷갈리잖아요. 어제도 양말 서랍에 고추장을 넣어놓고는 기억 못 하셨잖아요. 정부는 억울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헛것일까? 아니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에 스스로 의심하게 된 것일까? 그날 오후 인호는 일찍 귀가해 정분에게 직접 귤을 깎아주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그날 밤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장모님, 귤 드셔요. 오늘 병원에서 감기 환자들이 참 많더군요. 이럴 땐 따뜻한 차랑 귤이 최고예요. 정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귤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영상, 그 무표정, 그리고 그가 화면을 보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던 말. 아직 질리지 않았어. 참 재밌네. 그 문장이 또렷이 정분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지민은 요양보호사 면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밤에 자꾸 깨고 혼자 배회하시잖아요. 나랑 인호 오빠도 워낙 바쁘고 보호사분이 오시면
엄마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정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짙어졌습니다. 마치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화분처럼 그저 장식품처럼 남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부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위의 행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넘어도 인호는 거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졸음에 겨워 그대로 잠에 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봤던 영상의 장면은 점점 흐릿해지고 그 여자의 얼굴도 인호의 표정도 자신이 꾸며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 그 싸늘했던 감정만은 생생했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우연히 인호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인호와 젊은 여성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정분이 영상에서 봤던 여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부는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지민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나 그 여자를 봤어. 인호랑 같이 사진 찍은 여자. 내가 예전에 본 영상 속 여자랑 똑같아. 엄마가 헛것 본 거 아니야. 하지만 지민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인호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진, 그건 우리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이에요. 엄마가 착각하신 거예요. 정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만 보기 시작했고 모든 말은 믿을 수 없는 망상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외로운 고립감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조차도 자신이 본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정부는 또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가 자신을 깨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인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애 요즘 좀 귀찮아. 하지만 정리는 할게. 그 말에 정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애, 누구를 말하는 걸까? 지민일까 아니면 영상 속의 여자일까? 그 순간 정분의 손에서 지팡이가 툭 떨어졌고 인호가 돌아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이 시간에 왜 거실에 계세요?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인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마치 거울 뒤편에 숨겨진 어떤 감정을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부는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실 안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속, 책장 틈새, 이불장 깊은 곳, 과거의 기록, 자신이 남겨둔 메모, 오래전 일기장,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이 병원에서 본 한 산모의 이름. 1982년 6월 미혼 산모, 보호자 없음. 그 이름 아래 적힌 아이의 혈액형. 그것은 정분과 남편의 혈액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때 정분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 혹시 지민이 내 딸이 아닌 건가요? 이정부는 그날 이후로 거실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공간 전체가 하나의 함정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인호는 여전히 공손하고 자상한 사위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웃음의 이면에서 차갑게 식은 눈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정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좀 뒤척였지. 지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랑 인호 오빠가 얘기했는데 요양보호사분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실까 해요. 낮에는 우리가 일 때문에 집에 없고 엄마 혼자 계시기도 불안하고요. 그 말에 정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말로는 배려였지만 그것은 분명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걱정보다는 엄마가 또 무슨 사고를 칠까라는 우려로 들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믿음은 점차 균열을 내고 있었고 정부는 그 틈새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일부러 거실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뭔가 단서를 더 찾아야겠다는 본능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소파 밑, 쿠션 뒤, 수납장 아래를 살피던 정부는 인호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없이 번호만 적혀 있었지만 그 종이 끝에는 입술 자국이 흐릿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쪽지를 자신의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고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인호의 병원 근처에서 그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젊은 여성을 향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둘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정부는 놀라 숨을 돌렸고 순간 눈이 마주친 인호는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미소 지으며 정분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정부는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요. 그냥 지나는 길이었어요. 인호는 옆에 여자에게 말했다. 병원 환자예요. 장모님이시고요. 인사드려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정분의 눈은 그녀의 얼굴에서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상 속 그 여자였습니다. 정분의 머릿속이 어지럽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나 오늘 인호랑 어떤 여자 봤어. 젊고 예뻤어. 내가 본 그 영상 속 여자랑 똑같았어. 지민은 피곤한 듯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요즘 들어 엄마가 자꾸 그런 망상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치매 초기라고 진단받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정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에게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딸조차 자신이 본 것을 믿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써온 일기장, 병원 기록, 낡은 사진들 그리고 하나의 오래된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간호사 시절 간단히 기록해 두었던 개인 수첩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미혼 산모 보호자 없음 C- 섹션 I 혈액형 B형 정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민의 혈액형은 B형이었고 자신과 남편은 모두 O형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급히 지민의 어릴 적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지민의 유아기 사진은 대부분 없거나 아주 나중에 찍힌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 퇴원 당시의 사진도 아기일 때의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지민이 잠든 후 조용히 그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딸 맞아? 그 말은 칼처럼 정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기억 저편에서 하나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아기, 눈도 채 뜨지 못한 채 울던 그 아이, 그리고 보호자도 없이 홀로 남겨졌던 아이. 정부는 당시의 기록을 다시 떠올리며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지민이라면 자신은 평생 그녀에게 진실을 숨긴 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주고 동시에 때로는 상처도 주었지요. 정분의 심장은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정부는 우연히 인호의 방에서 다시 수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가 또다시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걔랑은 정리할 거야. 지겹잖아. 이제 뭐 더 할 게 있나? 정부는 숨을 죽인 채 듣고 있다가 기척을 느낀 인호가 방문을 열자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장모님, 왜 이 늦은 시간에 서성거리세요? 정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호는 여전히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엔 경계와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부는 자신이 집안의 유령이 되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고 자신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의심하게 된 살.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만큼 진실도 시간을 기다릴 것이라는 믿음을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고 머릿속에 안개가 끼는 듯한 기분도 잦아졌습니다. 딸과 사위의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 생긴 이상한 변화였죠. 하지만 정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본 영상은 꾸며낸 환상이 아니라고요. 밤이 오면 정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 거실의 침묵을 마주했지만 사위 인호는 더 이상 새벽 시간에 거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그의 행보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영상 속 여자의 목소리를 되짚어보기도 했고 영상의 배경에 놓여있던 작은 탁상시계, 커튼, 색깔, 벽지 무늬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보려 했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현실이 정분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사라지는 기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인호가 치과에서 급히 수술이 있다며 병원으로 나가고 지민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며 외출한 틈을 타 정부는 다시 한번 인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담긴 작은 앨범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메모지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지만 그녀의 눈길을 끈 건 USB 하나였습니다. 2022 검사 자료라는 글자가 적힌 회색 USB.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정부는 옛날 노트북을 꺼내 조심스럽게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USB 안의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정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인호의 생일이 적힌 가족 달력이었습니다. 인호 생일 4월 14일이라고 적힌 그 날짜. 정부는 천천히 키보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414. 화면이 열렸습니다.
폴더 안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클릭도 못할 뻔했지만 화면이 재생되자 정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분명 그날 거실에서 본 여자였습니다. 웃고 있었고 속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끝, 카메라가 흔들리며 인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부는 노트북을 덮으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지민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병원에서조차 망상이 심해졌다고 말하며 요양원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딸 지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중 정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내 아빠 혈액형이 뭐였더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O형이요. 왜요? 나도 O형인데 너는 B형이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니? 지민은 한참을 멈춰 섰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따져봤자 뭐예요? 아빠랑 나는 거의 기억도 없고 어릴 적부터 엄마랑만 살았잖아요. 정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2년 여름 한 미혼 산모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보호자 없이 제왕절개를 했고 아이를 두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몇 시간 동안 침대 위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를 안고 정부는 한참을 병원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민이었던 건 아닐까요? 정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아이 참 작고 연약했다. 어머니가 없어도 울지 않던 아이. 혹시 내가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 문장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호는 예정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정분을 보며 평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정부는 대답 대신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간 내 진실도 밝혀질 거다. 나는 잊지 않으려 한다. 인호는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찡그렸지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켜며 영상 파일을 삭제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USB에 옮겨 담아 서랍 깊숙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며칠 뒤 정부는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생겼고 지민과 함께 인호의 치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정부는 우연히 인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요? 아직은 필요해요. 하지만 곧 정리할 겁니다. 정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계획적이었으며 그날 밤 영상 속 목소리와 동일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억을 되살리고 모든 단서를 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의 그림자도 기억의 잔상도 아닙니다.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들은 것 모두 현실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공기는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미세하게 스며드는 찬 기운이 이정분의 노쇠한 피부를 지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지요. 그날도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가 마치 오래된 문 힌지즈처럼 귀에 거슬렸고 창가에 걸린 얇은 커튼,
너머로 떨어지는 가로등 불빛은 자꾸만 그녀의 과거 기억들을 건드렸습니다. 이정부는 오래된 앨범과 일기장을 찾기 위해 자신의 짐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점점 느려졌고 머릿속은 더더욱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치매란 건 어찌나 교묘한 적인지 아주 중요한 기억일수록 가장 먼저 침범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 한켠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녀를 자꾸만 찾으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이불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갈색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펜으로 쓴 글씨는 여기저기 번져 있었지만 그녀는 단박에 알아보았죠.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적어두었던 개인 기록장이었습니다. 1982년 6월 미혼 산모 보호자 없음 C- 섹션 산모 출혈 심함 아이는 어형 어머니는 O형. 그 순간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록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 내에서도 꽤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지요. 보호자도 없고 남편도 없이 홀로 병원에 나타난 젊은 여성이 배를 가르고 아이를 낳았던 날. 출산 직후 산모는 갑작스럽게 병원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는 보호소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아이가 불쌍하다며 당직을 서던 밤 조용히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재확인한 순간 정분의 시야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 자신이 지민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 기록을 보고 나서야 지민이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란 걸 다시금 절절히 느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지민이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정분의 눈엔 그 표정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혹시 내 혈액형 기억하니? 지민은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O형이요. 왜요, 엄마?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남편 모두 O형이었고 O형 아이가 나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혈액형 하나가 지금 그녀를 이토록 가슴 저미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기장을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듯 했지요. 낮고도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이 제발 잘 키워주세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정분의 방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낡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민은 그 책을 펼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병원 근무 중 적은 기록들, 간호 중 사고 사례, 수술 기록 등이 가득 적혀 있었고 그 안엔 1982년 6월의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멍하니 그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누구 아이인지 기억하고 있었네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기억 하나.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깨어나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 낯선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안아주며 했던 말.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내가 너 지켜줄게. 그 간호사가 바로 정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지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어쩌면 완전히 다른 모양새였다는 충격.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에 가까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지민은 오래도록 일기장을 손에 쥔 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차례차례 밀려들었지요.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잦은 말실수, 이상한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린 시절이 왜 그토록 공백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요. 방을 나서려던 순간 거실에서 조용히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분이 거기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이 가까이 다가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민은 묻고 싶었지만 입을 떼는 순간 뭔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지금껏 딸로서 살아온 자신이 그 근간부터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일기장 봤어요. 정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빛에는 놀람보다도 체념이 먼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봤구나. 엄마, 나 누구 딸이에요? 그 질문은 마치 거실안 공기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마저 멀어졌고 정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지민아, 그날 아주 어린 산모가 있었어. 아직 학생 같은 얼굴이었지. 혼자 왔고 아무도 보호자가 없었단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아이 울음이 채 먹기도 전에 그 애는 병원을 떠났지. 병실에 편지 한 장 남기고. 지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가슴엔 조그만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단다. 그 애도 너도 너무 작고 여려 보여서 내가 내 손에 안겼을 때 그냥 널 놓을 수가 없었어. 정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지민은 차마 울 수도 없었습니다. 무너져야 마땅할 이 순간에 이상하게도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자신이 버려졌다는 감정보다는 끝까지 버리지 않은 그 손길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럼 아빠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는 내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아이를 꼭 끌어안고 놓지 않으니까. 그 일은 그냥 내 가슴 속에만 묻었지.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민은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모는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나중에 편지 주소로 연락도 해봤지만 받는 사람 없다고 하더구나. 그 애가 널 버린 건 아닐지도 몰라. 무서워서 혹은 도망쳐야 해서 그랬을지도.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딸이었단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감정이 그녀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인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둘이 앉아 계셨네요? 무슨 이야기라도 하셨어요? 정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인호야, 내가 정말 지민을 사랑했는지 이제 모르겠다. 인호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미소로 덮어 씌웠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민이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지민은 정분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진실이 필요했지 해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실타래 같았지만 그녀는
차분히 그 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이튿날 정부는 부엌에서 조용히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가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이어서 다행이에요. 정부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민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제야 오래도록 고여있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떠돌던 진실은 이제 한자리에 머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거실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손에 젓가락만 든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동자는 자주 마주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민이 말을 걸어도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머릿속은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지난밤 인호의 전화통화, 그 말투, 그 말. 그의 이제 좀 지겹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거실 바닥에 금이라도 낸 것처럼 정분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죠. 아무리 모두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해도 자신만큼은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리요. 그녀는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서랍을 뒤지고 오래된 이불장 안을 헤집고 심지어는 창고 안까지 뒤졌습니다. 물론 지민은 말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찾으시는 거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 해. 이건 내가 숨겨둔 거니까. 정부는 단 하나의 물건을 찾고 있었죠. 바로 옛날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82년 6월 무렵의 기록이 담긴 간호일지에 가까운 노트였습니다. 정부는 그 안에 적혀 있던 미혼 산모, 보호자 없음, 수술 후 신생아 이상 없음이라는 짧은 메모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아무도 읽지 않았고 오직 자신만 알고 있었죠. 당시 정부는 병원에서 그런 산모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출산 사실을 숨겨야 했던 젊은 여자들. 하지만 그날의 산모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출산 직후 아이를 보지도 않고 병원을 나가버렸고 그 아이는 며칠 동안 누구에게도 맡겨지지 않은 채 병원에 남겨졌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젖을 먹여가며 그 아이를 돌보다 결국 남편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고 그렇게 가족으로 삼은 아이가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지민은 아직 모릅니다. 정분 역시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꺼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며칠 후 정부는 다시 그 노트를 찾으려 안방 장롱 위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둔탁한 소리에 지민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부는 대답 대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일기장 그게 있어야 해. 그걸 보면 알게 될 거야. 지민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치매 초기 환자의 행동이라기엔 정분의 태도에는 너무나도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호의 정체, 거실의 영상, 그리고 지민의 출생. 정부는 고개를 감싸주며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흐느낌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50년을 묵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아끼고 키워온 딸에게 아직도 밝히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의 위기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 지민은 그날 이후 정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런 지민에게 무심한 듯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정부는 그런 장면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늦은 밤 정부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의 기억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 영상이 실제였는지, 인호의 표정이 환상이 아니었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호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분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응, 그애. 좀 감정적으로 변했어. 이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정부는 다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리. 지겹다. 감정적이다. 그 단어들은 모두 누군가를 처리하겠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기대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사실이고 인호는 뭔가 숨기고 있으며 지민 역시 곧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다음 날 결심합니다. 반드시 그 일기장을 찾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민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시 서랍들을 열어젖혔습니다.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손은 어떤 기억을 더듬듯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낡은 소설책, 오래된 엽서, 더미 사이를 헤치자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노란빛이 바랜 다이어리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헤어졌고 귀퉁이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1982년 6월 13일 익명 산모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진 기록은 의외로 간결했습니다. 미혼, 보호자 없음, 제왕절개, 산모 상태 불안정, 유아 상태 양호, 보호자 미확인, 입양 서류 대기. 정부는 페이지를 넘기며 당시 자신의 손글씨와 주치의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혈액형 정보도 쓰여 있었죠. 산모 O형, 유아 B형. 그 순간 정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신도 O형, 남편도 O형이었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혈액형은 O형뿐이었습니다. 지민은 B형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사실을 예전에도 의심했지만 그저 병원 기록이 잘못됐을 거라고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일기장은 증거였고 1982년에 그 아이 정분이 보살피다 몰래 입양 신청서를 작성한 그 아이가 바로 지민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부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도 함께 꺼냈습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담요에 쌓여 누워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엔 82년 6월 무영고라는 단어가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분이 고의로 남겨둔 흔적이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손에 든 사진과 일기장을 뒤로 숨겼습니다. 지민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딸 맞아? 정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의 눈가에는 붉은 실핏줄이 퍼져 있었고 목소리엔 분노보다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민은 문득 자신의 혈액형을 떠올리고 어릴 적 주민등록등본을 꺼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출생신고일은 예상보다 훨씬 늦은 날짜였고 출산병원 항목은 공란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민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정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을 앉혔습니다. 하지만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었지요. 그날 밤 정부는 다시 거실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일기장과 사진이 들려 있었고 옆엔 조용히 서 있는 지민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은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거실 한쪽 벽을 비추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태어나던 날 병원은 조용했단다. 너를 낳은 그 여자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제왕절개를 끝내고 난 후 그냥 사라졌지.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정분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깐만 안아주려 했단다. 근데 너를 안는 순간 못 놔주겠더라. 그땐 젊었고 병원도 바빴고 그 애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끝내 오지 않았어. 지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힘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릴 뿐 아무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분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지민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폭풍도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직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인우였습니다. 그는 둘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역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인우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옆에 앉은 지민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버린 어른이었고 그 진실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미움인지 슬픔인지 이해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밤은 분명히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진실을 꺼내어야겠다고. 정부는 방 안에서 흐릿한 기억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연기처럼 뿌옇고 감정은 가끔씩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춰보는 오래된 수첩이 놓여 있었고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을 때마다 그녀는 현실로 붙들려 돌아오려 애썼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부는 다시 한번 오래전 자신이 남긴 기록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장 안, 책상 서랍 및 거실 장식장 위까지. 그녀는 이 집안을 유령처럼 떠돌았고 무언가를 찾는 눈빛으로 사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 장안 깊숙한 상자에서 손때 묻은 일기장 한 권과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신생아와 흰 가운을 입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곁엔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1982년 6월 4일 미혼모 시양, 긴급 제왕절개, 보호자 없음. 당시 기록이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고 정부는 그 문구를 보자 한 줄기 기억이 전율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모가 두려운 얼굴로 수술실로 들어간 순간,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땐 아이를 품으려 하지 않았던 모습까지. 정부는 그날 병원장의 묵인 아래 보호자 없는 그 아이를 임의로 지인의 조카로 등록했고 그 후로 지민은 자신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지금의 고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딸이라 믿고 길러온 존재 앞에서 이제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 그 판단조차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지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민아, 너 이 사진 본 적 있니? 사진을 바라보던 지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엄마 어릴 때 병원 사진 아니에요? 정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아니야, 너야. 너 어릴 때야. 내가 찍었어. 지민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거실에서 정분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마친 듯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많이 뒤숭숭하신가 봐요. 지민이도 걱정이 많더군요. 정부는 인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더 이상 위선조차 없었습니다. 그 아이, 이젠 좀 지겹다고 했죠. 인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또 헛것 보신 거 아니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일기장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본 것도 기억도 다 증거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지민은 다음 날 아침 어제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형 유전 가능성, 산부인과 기록 보관 기간, 1982년 지역 병원명. 하지만 아무것도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릴 적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억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병실, 침대 하나, 창문 밖으로 스며들던 햇살. 그리고 곁에 아무도 없었던 외로움. 그 기억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라 믿었던 사람은 그날 처음 자신을 안아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정부는 일기장과 사진을 지민의 침대 옆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지민아, 그날의 진실은 내가 읽어줬으면 해. 그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지만 묵직하게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정분이 지민의 머리맡에 조심스레 놓고 간 일기장과 사진은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지민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빗줄기가 종이 위를 스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펜글씨들이 수줍게 자신의 진실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혀 있는 말들이 한 줄 한 줄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1982년 6월 4일. 그 아이가 태어났다. 울지 않았다. 산모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내가 안았다. 처음으로 그 작은 숨결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이 울컥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 그 아이를 데려가기로 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지민은 손끝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동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뿌리처럼 박혀있던 의문 하나가 마침내 해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내가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지민은 혼잣말을 하듯 그렇게 중얼이고 잠시 후 침실을 나섰습니다. 마주 앉아 있던 정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오히려 두려움보다 해방감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날 낳은 게 아니고. 정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란, 슬픔, 배신, 이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했어요? 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랬어. 나도 내가 그 말을 꺼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정분의 말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두 모녀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는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분과 지민이 함께 있는 거실을 보며 조용히 식탁 쪽으로 다가갔고 아무렇지 않게 물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요. 장모님,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민은 마침내 일어서서 인호를 향해 섰습니다. 당신 정분 엄마 병원에 보낼 생각이었지? 인호는 물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되묻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장모님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그럼 그애 지겹다. 정리하겠다는 말은 뭐였어? 엄마가 듣고도 모른 척 했는데 내가 더는 못 참겠어. 정부는 소파에 앉아 손등을 조용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싸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지민이 직접 마주하는 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인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 맞아. 나 다른 여자 있었어. 근데 그게 뭐?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지민은 그의 말을 막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말했던 병원 환자지. 당신은 사람 감정을 이용했어. 나도 그 여자도 심지어 엄마까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정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인호는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챙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라졌고 지민과 정부는 오롯이 남겨졌습니다. 정부는 요양원으로 가길 거부했고 지민은 직접 간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같은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관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말하자면 서로를 알아가는 두 개의 영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봄 햇살이 살며시 들어왔고 그녀는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넌 누구 딸이니? 지민은 미소를 머금고 앉아 무릎을 정분 쪽으로 틀었습니다. 엄마요. 난 엄마 딸이에요.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희미했지만 마음만큼은 아주 맑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속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외면받은 진실이었고 오해와 침묵으로 억눌려왔던 말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여인의 삶, 그리고 서로를 향한 느리고 진실된 회복뿐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쏟아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늦가을 정원은 낙엽이 내려앉아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한 노인의 눈동자가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휠체어에 앉은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정분의 기억은 점점 더 자신을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먹은 반찬도 어제 만났던 지민의 표정도 종종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손길, 눈물 섞인 고백,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여진 용서. 그것들은 여전히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죠. 지민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정분을 간병하며 보내는 매일은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은 이제 과거의 괴로움이나 원망과는 다른 결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가까운 책임감이자 어떤 고요한 기도 같았습니다. 지민은 식탁에 죽을 올리고 정분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침이에요. 호박죽 끓였어요. 어제처럼 또 달게 해봤어요. 정부는 미간을 찌푸리며 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선 얼굴 같기도 하고 익숙한 느낌 같기도 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민 맞지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에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응, 엄마. 나야. 지민이.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넌 참 예쁜 아이지. 내 딸처럼 보여요. 지민은 그 말을 들으며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딸처럼이라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전자보다 더 깊은 시간과 돌봄으로 쌓아 올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부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습니다. 창밖을 자주 바라보며 뭔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 보였죠. 지민은 그런 정분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거실 한편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분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난 내 엄마가 아니었던 거죠? 지민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는 내 엄마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날 길러주셨잖아요. 정부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은. 그 여자는 분명히 돌아온다고 했는데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엉켜버린 정분의 말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지민은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인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고백도 받았으며 용서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건 오로지 하루하루 함께 살아내는 일이었죠. 정부는 갑자기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엔 삶의 마지막을 붙들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민아, 넌 누구 딸이니? 그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매번 다르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엄마요. 난 엄마 딸이에요. 정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거실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유리창에 반사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속을 떠돌던 유령 같은 진실, 의심, 고통은 그날 그렇게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정분의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를 켠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은 예전에 정분이 자주 읽던 수필집이었고 페이지 곳곳에 정분의 손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렸던 기억. 눈보다 더 흰 아이의 볼. 그 구절을 읽으며 지민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문득 떠오른 어린 시절의 기억. 아플 때마다 이마를 짚던 정분의 손. 유치원 발표회에서 자신을 꼭 껴안아주던 그 품. 피가 아니라 삶으로 맺어진 사랑. 그 사랑은 어쩌면 더 진하고 더 묵직한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정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오늘은 눈이 오려나. 지민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달빛도 숨겨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곧 눈이 올 거예요. 하얗게 조용히. 정부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긴 세월의 후회와 용서가 모두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맘속에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단 한 줄기 빛이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호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몰라보게 야윈 얼굴에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었고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제 몫은 모두 포기할게요. 지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인호의 이중 생활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인호가 집을 나서기 전 정분의 방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안에선 정분이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문을 열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고리에 손을 댔다가 인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인호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또 흘렀고 정분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민의 얼굴도 방금 전의 대화도 자주 잊곤 했지만 지민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분 곁을 지켰습니다. 돌봄은 힘들었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지민은 이제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눈이 내리고 있었죠. 아주 천천히, 조용히, 마치 오래된 영혼이 안식을 찾듯 내려앉는 눈송이들. 지민은 조용히 정분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예쁘죠? 눈이요. 정부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엔 어느 때보다 또렷함이 있었고 순간에 맑은 정신이 깃든 듯 했습니다. 지민아, 넌 누구 딸이니?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도 들었고 앞으로도 듣게 될 말이었지만 이번엔 왠지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엄마요. 난 엄마 딸이에요. 정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은 지민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고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햇살과 눈발이 섞여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그 공기 속에서 오래된 고통과 비밀은 스스로를 정화하듯 사라져갔습니다. 거실 속 유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령처럼 맴돌던 진실과 죄책감, 상처와 회피는 이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곳엔 두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묶인 두 사람. 시간은 앞으로도 흘러가겠지만 오늘의 이 장면은 아마 지민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유리창 너머
세상은 조용히 눈으로 덮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지민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만의 계절이에요. 정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고요한 평화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남은 것은 오직 두 사람. 딸이라는 호칭보다 먼저 엄마라는 이름보다 따뜻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두 사람의 계절. 그렇게 오래된 진실은 이제 누구를 해치지도 누구를 속이지도 않은 채 조용히 거실의 햇살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실 여러분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정과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한 줄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